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지 않으셨나요? 혹은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적어서 친구가 보낸 메시지의 말투가 평소와 달라서 온종일 그 의미를 곱씹으며 괴로워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스스로 꽤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타인의 사소한 표정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별 의미 없는 농담에 모욕감을 느끼며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왜 우리는 이토록 사소한 일 앞에서 무력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를 내며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걸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 하나를 던집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 정신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는 필터를 거쳐 들어온 정보만을 처리하죠.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은 정말 친구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나요? 친구가 자신의 힘든 경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즉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립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의 중심은 친구가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경험과 닮아 있거나 마침 내가 고민하던 주제라면 우리는 눈을 반짝이며 대화에 몰입합니다. 하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위대한 예술이나 고전 철학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떤가요? 우리는 금세 지루함을 느끼고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이것이 인간 주관성의 첫 번째 비극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치 있고 중요한 이야기라도 나의 흥미나 허영심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무시합니다. 반면 아무리 개인적이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나랑 조금이라도 엮여 있다고 판단되면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로 깊게 빠져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는 감옥의 창문으로 비친 세상의 일부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주관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미신을 꼽습니다. 별자리, 타로, 점성술. 과학이 이토록 발달한 시대에도 왜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미신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주의 거대한 움직임조차 나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독한 착각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저 광활한 우주에서 수억 광년을 달려온 별빛이 오늘 당신이 면접에 합격할지 혹은 연애를 잘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움직인다고 믿는 것. 이 얼마나 거대하고 가련한 허영심입니까? 수백, 수천 년의 주기를 가진 혜성의 궤적을 보며 지상의 사소한 다툼이나 정치를 예견하려 드는 인간의 모습은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미신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 우주에서 의미 있는 존재다. 이 거대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갈망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성질을 주관성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일과 관련 지으려 애쓰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불안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별의 움직임이 내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거대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주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이 참 정남이 떨어지는 말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말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
고통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고 고통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죠.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는 순간 우리는 세상 모든 풍파에 노출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과 연관짓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소한 이야깃거리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 그들은 주의가 산만합니다. 남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그들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상대방의 무심한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확대 해석합니다. 그들은 쉽게 화를 내고 모욕감을 느끼며 감정이 상합니다. 왜일까요? 자아가 너무나 비대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바늘 하나에도 쉽게 터지는 법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다.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 비대한 생각이 우리를 매 순간 상처받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치 온몸의 신경세포가 밖으로 돌출된 환자와 같습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고통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주관성에 갇힌 인간의 가련한 자화상입니다.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할수록 세상은 당신에게 더 잔인해집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특별 대우를 세상은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실망하고 늘 분노하며 늘 고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주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해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서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 앞에서 주의가 산만해지지도 쉽게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는 필터를 제거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그의 인격 문제이지 나의 가치와는 상관없다. 오늘 나쁜 일이 생긴 것은 세상의 수많은 우연 중 하나일 뿐 우주가 나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은 좋지 않은 소식도 좋은 소식도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치 타인의 일을 관찰하듯 자신의 삶을 객관화합니다. 나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존재에 불과하다.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보통의 존재라면 타인의 비난도 보통의 일이 됩니다. 내가 보통의 존재라면 오늘 겪은 불운도 흔한 일상이 됩니다. 내가 보통의 존재라면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은 바로 그러한 보통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정수는 관조에 있습니다. 내 삶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무대 위에서 허우적대며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무대 아래 객석으로 내려와 내 연기를 지켜보는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연극 속 주인공의 감정에 너무 깊이 몰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칼에 찔리는 연기를 할 때 진짜로 아파하고 사랑을 잃는 연기를 할 때 진짜로 절망합니다. 하지만 객석에 앉은 관객은 압니다. 이것은 연극의 일부이며 커튼이 내려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힌 그 사건은 인생이라는 연극의 아주 짧은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장면에 너무 깊이 매몰되지 마세요. 객관화된 시선을 가지십시오.
나를 나라고 부르지 말고 그 혹은 그녀라고 불러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난다가 아니라 그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 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정의 비밀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내면만큼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당신은 그저 말할 것입니다. 아,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것 또한 삶의 한 조각이군.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정냄이 떨어지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너무 차갑다,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아니냐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너는 특별해야 해. 너는 성공해야 해.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해야 해라는 그 지독한 강박에서 당신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독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어깨 위에 놓인 특별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위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범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꿈꿨던 위대한 비관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갑고 비정한 현실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